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나요?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수많은 의견, 그리고 수많은 삶의 방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길이 옳은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나요? 오늘 저는 400년 전에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놀랍도록 적합합니다. 이 남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 체계를 구축하거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 귀족이었던 미셸 드 몽테뉴는 오늘날 우리가 절망적으로 찾고 있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 정치, 그리고 절대적 진리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때 몽테뉴는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라고 말하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물이 가득 찬 잔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긴장으로 손이 떨리고 매 걸음마다 조심스러워서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모든 변화를 두려워하며 우리 뜻대로 완벽한 인생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잔을 경직되게 잡는 대신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두며 때로는 몇 방울이 흘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절대적인 통제를 멈추면 오히려 물을 덜 흘리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와 즉석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를 읽고 수천 개의 영상을 보고 수많은 팟캐스트를 들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식을 마치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갑옷처럼 축적합니다. 하지만 많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적게 아는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몽테뉴는 400년 전에 이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 자신들만이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서로를 죽이는 종교 전쟁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해체되고 친구가 적이 되며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몽테뉴는 과감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확신한다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개 아무것도 통제하려 하지 않았던 때들이라는 것을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웃고 있을 때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고 그냥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며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둘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자연스럽게 살기라고 부른 상태입니다.
야생으로 돌아가거나 문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버전의 자신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확실성을 찾고 있을 때 어떻게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회가 계속해서 성공은 완벽한 계획과 실행에서 나온다고 상기시킬 때 어떻게 통제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믿음 체계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더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몽테뉴의 지혜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답을 갖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노력을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섬세한 예술입니다. 마치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모든 동작을 조심스럽게 해서 불편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핸들을 부드럽게 잡으며 운전하면서 음악도 듣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차를 통제하고 있지만 그 통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볍고 유연하며 자연스럽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몽테뉴가 몇 세기 전에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도한 통제 시도는 실제로 우리의 적응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며 이로 인해 인생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몽테뉴가 들려준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벼를 기르며 항상 날씨를 걱정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벼가 물에 잠길까봐 밤잠을 설치고 햇볕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벼가 말라 죽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한다고 날씨가 바뀌나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걱정한다고 벼가 더 잘 자라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쓰는 에너지를 땅을 돌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데 쓰는 게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 지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 태도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최종 결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밖의 일들을 통제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면 정말 중요한 것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살아가는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식이나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삶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입니다. 훌륭한 무용수가 매 박자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음악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서퍼가 바다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파도를 읽고 그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예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는 것부터 인간관계의 갈등을 처리하는 것, 현대 세계의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까지 몽테뉴의 지혜를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답은 더 많은 확실성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야 할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평화를 찾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미셸 드 몽테뉴의 세계로 들어가서 16세기에 살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야기는 1711년부터 시작됩니다. 몽테뉴가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서 물러나 자기 관찰에 시간을 바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에 개인 도서관을 만들고 천장에 라틴어와 그리스어 명언들을 새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큐에 사이제, 즉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입니다. 이것은 실망이나 포기의 외침이 아니라 지적 겸손의 선언이었습니다. 몽테뉴는 배우면 배울수록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정에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지자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직된 견해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자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귀족이 어떠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 필요가 없어지자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몽테뉴는 놀라운 솔직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썼습니다. 두려움 사소한 욕망 생각의 모순, 약한 순간과 강한 순간들에 대해 썼습니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려 하지 않고 모든 복잡함과 모순을 가진 진짜 인간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자신의 완벽한 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올리고 최고의 성취를 공유하며 어려움이나 실패 약한 순간들은 숨깁니다. 그 결과 진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 사이에 간격이 점점 커집니다. 몽테뉴는 이런 위선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부가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폭풍 속의 대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참나무처럼 경직되어 있다면 부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나무처럼 유연하다면 바람에 따라 몸을 굽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곧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테뉴의 삶의 철학입니다. 인생의 변화에 맞서 싸우지 말고 적응하도록 몸을 굽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동적이 되거나 원칙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진실성,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이 가치들은 대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견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들을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유연하고 적응적입니다. 예를 들어 몽테뉴는 종교전쟁 시대에 종교적 관용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난이나 설교를 통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잘 대하고 성급한 판단 없이 다양한 관점을 듣고 증오를 부추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점점 더 양극화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어느 한편에 서기를 요구할 때 몽테뉴는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키되 편 가르기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이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공격할 필요 없이 자신이 믿는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삶의 과학이라고 부르며 판단 없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끊임없이 평가하는 내면의 비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하지? 이런 질문들은 자기 성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비판입니다. 몽테뉴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이럴까?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대신 관찰하는 것입니다. 즉시 고치려 하는 대신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치나 해로운 행동의 수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과학적 접근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날씨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신감을 느꼈는데 오후에는 불안하고 저녁에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불안정의 징후로 보는 대신 몽테뉴는 이것을 생동감의 증거로 인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강은 두 번의 다른 순간에 절대 같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흐르고 빛에 따라 색깔이 바뀌며 지형에 따라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 감정, 관점, 심지어 몸의 세포까지도 변하지만 여전히 당신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생명의 징후로 환영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시작입니다. 자신조차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주변 세상도 항상 변한다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면 그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몽테뉴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이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더 가볍게 살아가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몽테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아타락시아입니다.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함에서 오는 깊은 평화입니다. 경험 많은 선원과 같습니다. 바다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배를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몽테뉴가 나눈 첫 번째 비결은 판단 없는 자기 관찰의 예술입니다. 매일 적어도 10분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꾸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걱정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대신 흥미롭게도 지금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서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몽테뉴는 또한 긍정적 의심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이것이 정말 맞을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다른 관점은 없을까? 라고 묻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서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내일 회의에서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적은 없었나? 모든 것이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정말 재앙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함으로써 단일한 시나리오에 갇히는 대신 다른 가능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들려준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티엔 드라보에티에 관한 것입니다. 라보에티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몽테뉴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고 썼지만 그 고통을 통해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라도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은 패배해야 할 적이 아니라 그는 썼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떠날 것을 알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 손님이다. 이것은 불편한 감정에 대한 혁명적인 접근법입니다. 감정을 밀어내거나 부인하려 하는 대신 몽테뉴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초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안녕 걱정아. 오늘 너는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 안녕 분노야. 혹시 내 어떤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감정과 싸우는 것을 멈추면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또한 행복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원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망을 포기하거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면서도 현재에서 만족을 찾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노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모래성을 쌓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파도가 그것을 쓸어갈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건축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건설 과정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현존이라고 부른 상태입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상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고 먼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는 과거에 살면서 내린 결정들을 후회하고 놓친 기회들을 아쉬워합니다. 그 결과 현재 순간에 진정으로 여기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몽테뉴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연습을 제안합니다. 매일 적어도 한순간은 평범한 활동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커피를 마실 때일 수도 있습니다. 향기컵의 따뜻함 혀 위에 쓰고 단맛을 느끼세요. 산책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의 리듬 숨소리,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세요. 이런 현존의 순간들은 마음의 바다 한가운데 닷과 같아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휩쓸릴 때 현실로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몽테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교훈은 기다림의 예술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즉석성의 시대에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과, 답변화 모든 것을요. 하지만 몽테뉴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익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나무 심기에 비유했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줄 수는 있지만 나무가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빨리 자라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가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파헤치면 나무를 해치게 됩니다. 지혜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당신의 뜻대로 변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자신이 되고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만 있습니다. 직업에서는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에서는 하룻밤에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없지만 회복 과정에 인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사제스라고 불렀습니다. 지혜입니다. 하지만 학문적 지혜가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릴지, 언제 견디고 언제 놓아줄지, 언제 말하고 언제 들을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깊은 자기 관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갖는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생과 완벽하게 사는 것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은 그의 전체 철학을 요약합니다. 세상을 우리의 욕망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세상과 조화롭고 인간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도전들과 싸우는 대신 춤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춤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사건에 의해 빼앗길 수 없는 삶 자체의 생동감에서 오는 행복을요.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경직된 믿음 체계가 아니라 유연하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점점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어지는 세상에서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더 많은 답이 아니라 열린 질문들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요. 정말로 이런 지혜를 일상에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몽테뉴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실천 가능한 기술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몽테뉴는 에고의 유연성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된 라벨들의 집합으로 봅니다. 나는 내향적이야. 나는 완벽주의자야.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하지만 몽테뉴는 이런 라벨들이 감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새로운 면을 탐구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습니다. 대신 그는 나는 때때로 내향적으로 행동해. 특정 상황에서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여. 아직 내 창의적 측면을 충분히 탐구하지 못했어. 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언어의 미묘한 변화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정된 정체성의 포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몽테뉴는 유용한 무지의 실천을 가르쳐 줍니다.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지적 성숙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대한 정직한 인정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가 복잡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물어볼 때 즉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대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어서 현재로는 확실한 의견이 없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솔직함이 실제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몽테뉴는 감정적 날씨 예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상학자가 날씨 패턴을 관찰하듯 그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 불안을 유발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장 창의적이거나 피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인식이 감정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갑작스럽게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것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네. 이 감정은 몇 시간 내에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감정 상태를 개인적 실패로 보는 것에서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몽테뉴는 건설적 회의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강한 의견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는 내가 틀릴 가능성은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관점은 무엇일까? 내 경험이나 편견이 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라고 자문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결단력을 약화시키거나 행동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관점이 여러 가능한 관점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더 개방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몽테뉴는 우리가 존재의 계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의 계절이 있듯이 인간의 삶과 에너지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여름 시기가 있고, 때로는 내성적이고 성찰적인 겨울 시기가 있습니다. 창의성과 생산성의 봄이 있고, 휴식과 수확의 가을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1년 내내 같은 수준의 생산성과 사교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에 저항하는 것이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현재 어떤 계절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에 따라 기대와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우아한 실패의 예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실패가 인간 경험의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장과 자기 이해를 위한 귀중한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개인적 결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인간성의 표현이자 배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처벌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가정이나 접근법의 어떤 측면을 밝혀주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태도가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변화시킵니다. 몽테뉴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그는 우리에게 삶을 문제 해결의 과제가 아니라 창조적 탐험으로 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질문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조화롭게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서양의 정형화된 정원과 달리 한국 정원은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나무는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하고 길은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하며 물은 자연스러운 코스를 따라 흐릅니다. 정원사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고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몽테뉴가 가르친 삶의 예술입니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함께 일하고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며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 세상에서 이런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변화, 전 지구적 상호 연결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제와 확실성을 찾으려는 옛날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몽테뉴는 이런 기술들을 400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관찰 겸손한 의심 변화에 대한 개방성 실패에 대한 우아한 수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는 것의 아름다운 복잡성을 포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자질들을 기르면서 우리는 삶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모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답을 갖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몽테뉴의 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배움을 발견했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완전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질문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함께 춤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몽테뉴 자신도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신 작은 단계들을 축하하세요. 불안에 압도되는 대신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순간, 확실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때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순간들을 축하하세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평화로워집니다. 도전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에 대한 압박을 덜 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최고의 자신이 나타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진정으로 지혜로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벗어날수록 진정한 진실성이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몽테뉴의 선물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성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를 삶의 모험과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안에서 우리가 항상 찾아왔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잘 모르겠어, 더 배우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것은 내 통제 밖의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멈추고 대신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실수를 한다. 그것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몽테뉴가 수세기 전에 발견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 불확실성이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마침내 찾고 있던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답을 가진 자유가 아니라 답이 없어도 괜찮다는 자유를 말입니다.